3위 주제입니다. 쿠팡입니다. 참 쿠팡 청문회가 어제 오늘 이틀 열렸는데 현장 목소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해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배포한 거. false라는 단어를 쓴 게 누구예요?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어저께 답변 태도로 봐서는 아나무인격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큰 소리로 흥분해서 책상까지 치면서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야 됩니다.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기록을 보았을 때 제 답이 완벽히 통역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역사들이 저의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통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저는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신들의 그 데이터와 그 생계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위증, 전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장 변호사,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아나무니더라 그랬더니 통역사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동시 통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말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나 겁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답변 태도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청문회 때도 사실상 뭐 듣기 평가 자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거의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맹탕 청문회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혈압을 유발하는 정말 분노를 유발하는 청문회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청문회라든지 국회에서 뭐 질의 과정에서 뭐 호통을 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에는 사실 저런 국회의원들의 호통이나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많이 응원의 박수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쿠팡의 태도 자체가 지금 과연 이런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를 발생시켜 놓고도 책임을 자꾸만 떠밀고 또는 이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하는데 모든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로저스 대표는 계속해서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있지만 글쎄요, 저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뭐 책상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회를 존중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이 더 화나시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오늘 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어요. 또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가혹한 야간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알지 못합니다.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성 평론가, 뭐 갑자기 또 택배 야간 근무 같이 해보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 그 로저스 대표가 상당 부분 이런 데 대해서 훈련이 돼 있는 이제 법률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훈련이 돼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걸 놓고 보면은 그 일종의 말하자면 묻고 싶은 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쿠팡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문제를 질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면 거부라기보다는 함께 끌고 들어가는 거 얘기하죠. 일종의 이런 거죠.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허위 얘기한 거 아니냐면 우리 정부에 성실히 협조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을 얘기하면 정부를 17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쿠팡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자 현실을 한번 체험해보자고 얘기하고 당신은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느냐니까 그럼 의원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건 질문자의 김을 빼고 질문자의 예봉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상당히 뭐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고 반하는 그런 답변 태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성룡원 대표님, 지금 주병기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완전히 또 문을 닫게 하면 거기 안에 입점해 있는 또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소극적이지만 일부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영업정지가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는 적어도 현실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법률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쿠팡 측에서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영업정지가 되고 나서 취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형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일단 집행정지를 잘 시켜주는 유형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나아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야 집행이 가능한 시간이 행정처분의 오래 걸리겠군요. 유형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적어도 한 4, 5년 걸린다고 보면은 현 정부에서 영업정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쿠팡이 가장 겁내고 있는 것은 범킴, 그러니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즉 총수로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범킴은 동일인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령을 고치면 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38조 사항이 있거든요. 법률 개정 사항도 아니어서 그 예외 조건을 대통령령만 고치면은 바로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해야지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쿠팡이 노트북을 건져오고 또 3천 건만 유출됐었다라고 한 것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어떤 정부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국정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은 또 펄쩍 뛰고 있고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결국은 이거는 경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